제 이름은 니시오카 아야카, 27살의 주부입니다. 이번엔 어느 모임에나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동네의 한 진상엄마가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아주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3살 연상인 남편 유지와는 사이가 좋습니다. 이제 막 5살이 된 딸은 귀여움의 끝판왕! 너무너무 귀여워서 매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택입니다. 저도 알바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택이라 함은 회사 동료들과 이웃이 된다는 것, 즉 다른 동네보다 이웃들과의 사교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엔 사택 엄마들끼리만 모이는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거창한 모임은 아닙니다. 그냥 가끔씩 차나 밥을 먹으면서 근황 토크도 하고 서로 아이를 대신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기분 전환 겸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들 좋은 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진상들도 꼬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3층에 사는 야마오카라는 분 있잖아. 그 집 애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나 봐. 그리고 기무라 씨네 남편분 이번 승진에서 떨어졌대. 그리고 스즈키 씨는 금연을 실패했고, 아 맞다! 나카노 씨 아내분 있잖아. 꼭 성형한 것 같지? 계속해서 뒷담화만 읊어대는 그녀의 이름은 미즈코시 아이미 씨. 같은 사택에 살고 있고 나이는 35살이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의 뒷담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저런 얘긴 다 어떻게 알아오는 건지 남의 비밀을 이렇게 사방팔방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식의 뒷담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이 모임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이런 뒷담화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마련이죠. 그래서 의외로 아이미 씨는 다른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성격의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무튼 이런 뒷담화를 좋아하지 않는 저와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뒷담화가 100% 사실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녀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질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야카 씨,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대박 사건이요? 이걸 말해도 되나? 아야카 씨가 충격받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 근처 변두리에 모텔촌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가본 적은 없지만요. 거기서 봤어요. 뭘요? 아야카 씨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요. 네? 저희 남편은 지금 간사히 출장 중인데요. 출장 간다는 거짓말은 전형적인 불륜 수법이죠. 근데 저희 남편이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치만 저번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그냥 얼굴만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와 라인을 끝낸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뒷담화가 될 만한 사건들의 장소를 알려주는 레이더 같은 걸 갖고 있는 걸까요? 그 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남편은 정말 출장에 간 게 맞았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출장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사진 속 옷도 오늘 입고 나간 그대로였어요. 어제 선물했던 넥타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찍어뒀던 사진을 보내준 것도 아니었죠. 즉, 그 사람은 얼굴만 닮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단 비밀로 해달라고는 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이런 특종을 묵혀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시오카 씨,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진 않아요? 아, 네, 전 괜찮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동네 엄마가 절 위로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지지 마세요. 아님 제가 괜찮은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까요? 아무래도 다들 저희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이 이어지자 제 마음도 엄청나게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의 말도 석 달이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꼬인 건지.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남편이 바람피우는 불쌍한 여자로 끝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졸지에 불륜남이 되어버린 남편이겠죠. 엄마들 사이에서의 소문이었기 때문에 남편 귀까진 안 들어갔으면 했는데 결국 남편도 알게 됐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오늘 동료한테 들은 얘긴데 갑자기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져 있더라고. 말도 안 돼! 나 바람 안 피웠어. 그냥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뿐이야. 나도 알아.
왜냐면 그 소문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난 거거든. 대체 왜? 미즈코시 씨 말이야. 전에 한번 말했었지? 아, 그 뒷담화를 좋아한다던? 그 사람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해. 나도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야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동네 이웃이랑 갈등이 생길 줄이야. 엄마들 사이에서의 소문을 넘어서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사택인 만큼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엄마가 본인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혹여나 남편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결국 저는 아이미 씨에게 직접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 회사에까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니까 미즈코시 씨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최대한 좋게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정색하며 왜 그걸 제가 해명해야 하는 거죠? 꼭 제가 떠벌리고 다닌 것처럼 들리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가 그랬겠냐고. 하지만 제겐 그녀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명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무시만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마스터, 한 잔 더 부탁해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중 저 혼자 잠깐 바에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혼자 이 차는 꿈도 못 꿨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미 씨와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아야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화 풀고 와. 라며 웃는 얼굴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니시오카 군의 아내분 아니세요? 저처럼 혼자 바에 온 한 중년의 남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미 씨의... 그의 이름은 미즈코시 다케시 씨. 아이미 씨의 남편이자 우리 남편의 직장 선배입니다. 우연히 만난 혼술끼리 같이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시시콜콜한 얘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다케시 씨가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니시오카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사실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미 씨에게 또다시 라인이 왔습니다. 아야카 씨, 이번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저희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네, 이번엔 틀림없어요. 이거 봐요. 누가 봐도 아야카 씨 남편 맞죠? 저번에 말했던 그 모텔촌에 있는 모니로봇 모텔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고요. 죄송한데요. 저희 남편이 아니네요. 회피하고 그럼 안 되죠.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안 쓴 유급휴가가 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진짜요? 그럼 저도 증거 사진을 보내드릴까요? 그치만 그럼 이 사진 속의 사람은... 그 사람은 남편의 쌍둥이 형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쌍둥이였어요. 유이치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일란성이라 붕어빵처럼 닮아있답니다. 얼마 전까진 계속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네로 전근을 오게 됐대요. 저희도 그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조차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참고로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입니다. 여친은 있는 것 같지만. 즉 여자와 단둘이 모텔에 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미 씨가 착각을 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미 씨와의 라인을 끝낸 후 곧바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니시오카인데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저번에 그 일 말이에요. 마침 제가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오늘은 엄청 꾸미고 나오셨네요. 아야카 씨? 여긴 어쩐 일로? 갑작스러운 나의 등장에 아이미 씨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만난 장소가 모텔 앞이니까요. 저번에 그녀가 말해줬던 그 모텔과 같은 모텔입니다. 그리고 그녀 옆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미 씨와 불륜남이 모텔을 나오는 순간을 제가 봐버린 거죠. 당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 맞다. 어떤 분이 아이미 씨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분도 같이 데려왔어요. 당신 오늘 쇼핑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도대체 여길 어떻게... 이 일의 발단은 며칠 전 그녀의 남편을 우연히 바에서 만났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다케시 씨가 제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해요. 외출하는 횟수도 늘었고 요즘 들어 부쩍 옷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하네요. 예전부터 꾸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여자가 봐도 이상해 보이나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케시 씨가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듯했습니다. 주말엔 부부가 함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면 평일이었을 겁니다.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그녀를 미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흥신소나 사람을 고용할 만큼 돈이 많지도 않아서 매일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만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라인 말이에요. 모텔촌에서 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미 씨는 대체 무슨 일로 모텔촌에 간 거였을까요? 그곳엔 주부들이 갈 만한 슈퍼도 없었습니다. 즉, 그녀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모텔촌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가 불륜남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다케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일까지 빼고 현장으로 달려와 줬습니다. 결국 저희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아이미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 아야카 씨, 저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떠벌리고 다니다니! 그녀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길래 저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지금 누가 할 소린데요? 애초에 당신이 그런 라인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치만 그건... 그런 특종을 손에 넣었으니 아마도 입이 간지러우셨겠죠. 그러다 자기 발등까지 찍은 건 좀 어이없네요. 맞아요. 아이미 씨는 결국 본인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아이미 씨는 분한 듯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만히 서 있던 아이미 씨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네 짐 갖고 저가댁에 가 있어. 조만간 이혼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갈 거니까 너도 미리 준비해놔. 잠깐만, 이건 그냥 불장난이었어. 진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고. 뭐야? 나한테는 저 대머리 아재 속여서 위자료랑 양육비 왕창 뜯어낸 다음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아보자며. 야, 넌 좀 빠져,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백수 주제에 말이 많아. 너희들의 그 더러운 사랑 싸움 따윈 보고 싶지 않아. 뭐 너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런 거 아니야. 부탁이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당연히 그래야지. 여보, 위자료랑 친권 등등 여러모로 너랑 얘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라고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미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극대노한 불륜남에게 잡혀버렸죠. 그 둘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격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 둘의 싸움을 동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그 후 다케시 씨의 허락하에 그 동영상을 엄마들 채팅방에 뿌려버렸어요. 아이미 씨의 소문은 저희 남편 일이 단번에 묻힐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아이미 씨는 결국 이혼하게 됐고 친권도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당했고 사택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니시오카 씨, 이번 일로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희 남편의 불륜 의혹이 한 방에 해결됐으니 오히려 감사한걸요. 제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던 이유는 니시오카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네? 천하의 애처가인 니시오카도 불륜 소문이 나는구나. 그러고 보니 요즘 아이미의 상태도 좀 이상한데 설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치만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이웃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니시오카한테도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파고들더니 결국엔 본인 스스로 나락에 떨어졌네요. 평소의 행실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실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웃분들은 차례로 저는 물론 불륜남으로 낙인 찍힌 남편에게도 사죄를 했습니다. 남편은 과자와 술 등 사죄의 선물들을 한가득 받게 됐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난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한 적 없어. 이 세상에서 우리 딸과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자랑스러운 남편이니까. 아야카, 난 아야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말려들게 된 아주버님께도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헐,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겁나 무서워. 모텔에 간 건 난데 유지가 그런 의심을 받다니. 그렇게 될 줄은 진짜 일도 몰랐어. 그치? 나도 깜놀했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근데 그 여잔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얼굴 좀 보고 싶네.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불륜남과 싸우던 동영상을 아주버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깜놀하시며 대박! 이 사람이 나한테 작업 건 적 있어. 헐? 남친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데 나랑 원나잇 안 할래요? 라면서. 설마 그 사람 내 남편인 걸 알면서도 내 남편과 그 짓을 하려고 했던 건가? 그래서 보복으로 아주버님 사진만 찍어댄 거구나. 소름 대박 소름! 올해 들어서 대박 소름 돋는 이야기야. 그 여자가 뒷담화를 좋아한다고? 네, 어디서 주워들은 거지 싶을 정도로 사택에 사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택에 사는 다른 남편들이랑도 잠자리를 했을지도 몰라. 뒷담화로 관심 끌고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 아주버님의 그 무서운 추측은 저와 유지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폭탄이 엄마들 채팅방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산산조각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키시 씨의 아들도 많이 슬퍼했지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괜한 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역시 평화로운 게 최고야. 그치만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니 좀 힘드네.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아이미 씨가 왜 뒷담화를 좋아했는지 좀 알 것 같아. 아야카가 느끼는 그 기분은 아이미 씨와는 다른 마음이야.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고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힘든 거잖아. 앞으로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 다 말해줘. 고마워. 난 정말 멋진 신랑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해. 남의 비밀을 웃음거리로 퍼뜨린 죗값은 언젠가 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는 사택에서 쫓겨났을 때의 아이미 씨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짜증나.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젠장. 그렇게 말하면서 사택 앞의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괜한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그래, 말하지 말자. 말하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시콜콜한 뒷담화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디 조심해주세요. 제 이름은 하라노 히로시, 20살 대학생입니다. 이번엔 제가 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만난 진상 선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 곳은 집 근처의 한 물류 공장입니다. 거기서 야간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술집처럼 대학생들이 할 법한 알바를 찾고 싶었지만 집이 여기랑 멀어서 역 근처보단 집 근처에서 알바를 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남자 직원들이 많고 나이대도 저보다 어린 친구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착해서 일하기 좋은 편이지만 어느 곳을 가든 한두 명 정도의 진상은 있는 법이죠. 이곳의 경우는 근데 4명이서 덤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때려 눕혀줬지. 우와, 장난 아닌데요? 그치? 그때 내 주먹이 얼마나 재빨랐는데. 그의 이름은 미야노 타쿠마, 25살이고 이곳의 직원입니다. 바로 제 선배님이시죠. 내가 말이야 소시 쪽에 좀 놀았거든. 맞짱 떠서 져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나 좀 놀았음, 내가 좀 쌤, 뭘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으로 나이를 25살이나 먹고도 양아치가 제일 멋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후배 몇 명을 붙잡고서 과거의 무용담들을 늘어놓곤 했어요. 그래도 남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나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일단 들어보고요. 뭔데요? 지금 작업 중인 술집 여자애랑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알바 좀 바꿔줘. 죄송하지만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왜? 대학도 휴학 중이잖아. 밀린 레포트가 많아서요. 안 돼! 무조건 바꿔줘! 이건 선배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야, 선배가 부탁을 하면 바로 알았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옛날에 나였으면 난 죽었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고 강압적인 부탁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바꿔달라고 한 주제에 저 대신 알바를 해준 적도 없었어요. 그냥 제 노동시간만 늘어날 뿐인 거죠. 저는 알바 시간과 공부할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나가야만 하는데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저를 얕잡아 본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야간 근무를 같이 하게 돼도 이거 동영상 개웃기네. 저와 다른 후배들에게 본인 일을 미루고 자기는 휴게실에 틀어박혀서 농땡이를 피웠습니다.
타쿠마 씨 또 저러네요. 그래도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것보단 낫잖아. 뭐 그렇긴 한데요. 솔직히 저는 그 선배가 일을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칭 팔힘이 강하다는 선배에게 따질 수 있는 후배는 없었죠. 물론 저도 그런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농땡이를 피워도 그냥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짜증나는 건, 야, 너한테 기술 하나만 써봐도 되냐?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 짜증나니까 빨리 엎드려라. 선배 명령이다. 요즘 프로레슬링에 빠졌나 봅니다. 기술들을 자꾸 흉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항복이요.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너무 아파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배도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하시죠? 이 선배가 뭐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하고 있냐?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월급 좀 올려줘요. 조만간 올려줄게. 이분은 이 공장의 사장님인 동시에 미야노 선배의 친아버지십니다. 이놈이 옛날엔 정말 꼴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 정산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내가 고생을 한 보람이 있지. 아빠,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막말로 옛날 일은 다 청산했다고 해도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항상 이렇게 오냐오냐 하십니다. 좋게 말하면 손이 많이 갈수록 귀여운 내 새끼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꼴통을 오냐오냐 키우는 막장 부모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원 나부랭이인 우리들에게 사장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불평 불만이 쌓여도 그걸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들 모여봐. 오늘부터 새로운 알바생이 오게 됐네. 소개하지. 미치 씨 인사해. 미치 치아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남자 직원들 사이에선 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엔 여자 직원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얼굴도 꽤 예쁜 편이라 더욱더 놀랐습니다. 우와, 저 예쁜 여자애는 대체 뭐죠? 신입이잖아. 이제 너도 막내가 아니니까 얼타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줘. 네. 뭐 젊은 여자애라고 해도 후배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더 신경 쓰였던 건,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군. 저 혹시 너 미츠이니? 하라노네? 오랜만이야. 중학교 졸업식 이후로 처음이지? 그녀는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사이가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어떤 사정으로 반에서 겉돌던 제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줬던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라노, 기죽지 마. 넌 너만의 장점도 많으니까. 고마워 미츠이. 그 당시 무심코 제게 건넸던 그 한마디,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의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뭐 딱히 별다른 진전은 없어서 그녀는 모르고 있겠지만요. 근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곧바로 미치를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스타일도 좋아져서 많이 쳐다만 봤었어요. 덕분에 그녀와 눈이 맞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녀도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알바와 집안일을 병행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찾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야, 그 치아키라는 애랑 아는 사이야? 네, 중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이긴 한데 저도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 이렇게 칙칙한 공장에 와주다니. 기적 아니냐? 그 정도까진. 그래서 잘 돼가? 잘 돼가냐뇨? 다 알아 임마. 너도 꼬셔보고 싶은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든 아니든 간에 넌 빠져.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겁니까? 전에 그 술집 여자애랑 잘 안 됐거든. 치아키는 제대로 한번 꼬셔보려고. 그니까 괜한 짓 하지 마라. 선배 명령이다. 저한테 그래봤자 저 역시도 그녀와 5년 만에 만난 것이었어요. 갑자기 첫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날 정도로 미츠이에게 큰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야노 선배의 타깃이 됐다는 게 솔직히 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강압적으로 구는 사람이니까요. 일손이 부족했던 곳에 모처럼 후배가 와줬는데 곧바로 관둘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나와 같은 야간 근무여서 근무 시간이 많이 안 겹칠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이상할 정도로 미야노 선배의 야간 근무가 늘었습니다. 있잖아, 하라노. 그 미야노 선배라는 사람 갑자기 야간 근무가 늘었는데 왜 그런 거야?
글쎄.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좀 이상한 선배야. 진짜? 그날 저는 그 선배에 대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것보단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옛날에 좀 놀았다는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과 맨날 농땡이만 피우고 유튜브로 프로레슬링 기술을 배워서 후배들에게 연습해보는 것 외에도 평소에 강압적이고 선 넘는 행동을 한다는 걸 말해줬죠. 그러자 미치의 얼굴은 점점 새파래졌습니다. 있지 있어. 옛날에 좀 놀던 시절을 자랑하는 겁나 구린 남자들이. 딱 그런 사람이야. 혹시 너한테 말 걸면 그냥 대충 대답만 해줘.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그래봤자 같이 뒷담화 까지는 것밖에 못하겠지만. 오케이.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어. 다만 미치이를 정말 꼬실 건지는 확실치가 않아서 미치이를 노리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치이랑 근무가 겹칠 때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야쿠자였는데 말이야. 내가 그냥 반 죽여놨지. 그러더니 간부 같은 사람이 날 스카우트하더라고. 대박이지? 아, 네. 대박이네요. 그치? 옛날엔 내가 잘 노는 일진이었거든. 지금은 그 성질이 많이 죽었지만 근데 빡치면 그때 성격이 나오고 그래. 아, 너무 무섭다. 지아키한텐 무섭게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제 예상대로 그녀한테도 좀 놀았을 적 무용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짜 완전 짜증나. 라고 하는 듯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이제 그만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선배는 신경도 안 쓰고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업무가 많아서 저도 바빴습니다. 저 선배는 어차피 농땡이를 피울 거고 미츠이는 그런 선배에게 잡혀있으니 진짜 일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없을 때는 조금만 더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데? 아니 벌써 넘어온 건가? 날 보는 눈이 하트 모양이던데? 우와, 역시 대단하세요. 커플이 되는 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선배 눈에는 본인에게 넘어온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걱정할 일만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왠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그녀에게 라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츠이 오늘도 수고했어. 일은 좀 어때?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있잖아 미야노 선배 말인데 항상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는데 괜찮아, 안 그래도 돼. 네 책임도 아닌데 뭐. 다 알면서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건 중학교 때 나도 마찬가지야.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하라노가 반에서 겉돌기 시작했는데 난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그거야말로 안 그래도 돼. 솔직히 나도 왕따 당할 만 했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도 미츠이 너만은 나한테 말도 걸어줬었잖아.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솔직히 너한테 고마웠어. 하라노. 내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오버하는 거 아니고 진짜 미츠이 너 덕분이야. 미츠이처럼 날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말로 고맙지. 내일도 잘 부탁할게. 이런 라인을 주고받은 다음 날 저는 미치이와 함께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웬일인지 선배가 없어서 오랜만에 작업도 순조로웠습니다. 이제껏 미치이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업무 내용도 알려줄 수 있었죠.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선배님,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선배라고 부르지 마. 그동안 라인으로 많이 가까워진 덕분에 쉬는 시간엔 수다도 떨게 됐습니다. 대학은 어때?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그 질문은 뭐냐? 네가 우리 엄마야? 아, 뭐야. 나도 나이 들었나 봐. 아니야. 네가 워낙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 그래. 고마워. 알고 지내던 기간 중에 지금이 제일 잘 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잘 돼간다고 생각했는데 둘 다 수고 잘들 일하고 있냐? 뜬금없이 선배가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한잔 하다 온 건지 저세상 텐션이었어요. 완전히 취한 선배는 곧바로 미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아키 우리 한잔하러 갈까? 죄송해요. 아직 업무 중이라서요. 오늘은 내가 알바 빼줄게. 자기 사장이 내가 허락하다. 빨리 가자. 아파요. 놔주세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만큼은 제가 미치이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선배로서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선배님 아파하잖아요. 이거 놔주세요. 저는 선배 손을 강제로 떼어놨습니다.
너 뭐하는 새끼야? 이게 감히 선배한테 왜? 잔뜩 취해서는 엄청 큰 목소리로 비틀거리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폭력은 쓰지 마세요. 너 여자 앞이라고 가오 잡는 거냐? 밖으로 나와! 너 오늘 죽었어! 선배는 그렇게 자랑하던 옛날 일진 포스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대체 왜들 그래? 사무실까지 다 들리잖아. 사장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진정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선배를 자꾸 무시하잖아. 이런 그랬다고? 아닙니다. 지금 하라노랑 얘기하고 있잖아. 자넨 조용히 하게. 아, 하라노, 위아래는 제대로 지켜야지. 일단 다쿠마한테 사과부터 하게. 미츠이의 이야기를 가로막고는 잔뜩 취한 아들의 말만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진상 부자를 그냥 두면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와 후배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미야노 사장님, 저희 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요? 무슨 말을... 순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이내 짚히는 게 있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하라노파에... 네, 아버지 성함은 하라노 다카모리.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라노파에...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이유, 지금은 친구를 잘 사귀고 있는지 미치이가 걱정했던 이유, 그건 바로 저희 집안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야쿠자 집안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하라노파의 두목이고 이 지역에선 꽤 유명하십니다. 정치 쪽에도 인맥이 있어서 이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죠. 당연히 미야노 사장님과도 업무상 친분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저희 집안의 비밀이 알려지면 어떤 사달이 나는지 신물이 날 정도로 잘 알고 있어서 면접 볼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외동아들이라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 뒤를 잇게 될 겁니다. 그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 한마디에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연신 제게 굽신거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사람이 있었으니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됐으니까 무릎 꿇어! 아니면 밖에서 나랑 맞짱 한번 뜨자. 다시는 못 걸어다니게 해주겠어! 아무래도 그는 우리 집안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야쿠자와 싸움을 해봤다는 건 우리 쪽 사람을 건드렸다는 얘긴데 제가 어이없어하자 선배는 쿵쿵거리며 제게 걸어왔습니다. 딱 한 대만 때려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선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무슨 짓이야! 휴대폰! 사장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선배는 날아갔습니다. 바보 같은 제 아들이 결리를 범했습니다. 야! 너도 사죄해! 이렇게 부자가 대학생 알바생 앞에 무릎을 꿇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행동이 싫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감춰온 건데 어쩔 수 없죠. 전 아직 학생이라 이런 대우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이면 어른답게 절도 있는 언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동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죠. 이번 소동의 원인은 만취한 선배가 여성 사원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인 아들 이야기만 듣느라 여직원의 이야기는 물론 제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 이번 일은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할까? 저는 괜찮아요. 그럼 사장님으로서 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이후 사장님은 아예 대놓고 제게 굽신거리셨고 제 이야기를 들은 선배도 저를 무서워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후배와 동료들에게 선배가 행한 잘못들을 물어보고 다녔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이지만 차마 이런 추태까진 커버쳐줄 수 없었나 봅니다. 뭐 제가 무서워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요. 며칠 후 선배는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선배는 하라노파의 막내로 받아달라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깜놀할 만한 행동이었는데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직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쫓겨났죠.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다며 사장님이 어두운 얼굴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때리라고 시킨 건 아니니까요. 조직원들 말에 따르면 예전에 내가 니네 애들을 담근 일진이었어 라고 하며 거들먹거려서 가볍게 손을 봐준 거였다고 합니다. 좋은 약이 됐겠네요.
이를 계기로 본인을 크게 부풀려서 허세 부리는 습관을 고쳤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선배에게 피해를 본 미치인은요? 고마워. 솔직히 좀 통쾌했어. 라고 말하며 웃어줬습니다. 미츠이는 예나 지금이나 저희 집안 아버지가 아닌 제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끌렸던 거겠죠. 앞으로 저희 둘 사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쿠자와 사귀고 싶어하는 여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시간만이라도 행복함을 만끽해 볼 생각입니다. 요시미,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봐! 내 이름은 오보 요시미, 27살의 주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번 중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지만 몇 년 전엔 저도 일을 목숨처럼 여기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직위도 꽤 높았지만 승진을 위해 매일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후미야키 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기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거래처 사장인데 이러면 성희롱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후미야키 씨의 말대로 그는 거래처 사장님의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제가 24살이고 후미야키 씨가 44살 정도? 20살의 나이 차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도 후미야키 씨에게 끌리게 됐습니다. 사적인 식사 자리를 가지며 만나다가 몇 개월 후엔 사귀기 시작했죠. 약 2년 전엔 결혼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었거든요. 후미야키 씨는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식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딸 에리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을 관뒀고 아이가 좀 크면 다시 재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필 이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정엄마를 호출해서 육아와 집안일을 부탁드렸지만 나날이 제 몸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요시미,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봐! 화장실을 가려다 그대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만 겁니다. 엄마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절 데려가셨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 지금 신칸센에 탔어.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미안해요. 바쁠 텐데. 무슨 소리야. 아내가 아프다는데. 근데 의사는 뭐래? 유전에 의한 신장병이래요. 알고 보니 아버지도 같은 병이셨다고.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나을 순 있대?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입원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린대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3개월이면 금방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당신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집안일이랑 에리 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에리는 지금 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내가 병에 걸린 일로 엄청 불안해하고 계셔. 그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에리부터 만나고 와줘요. 알았어, 그럴게. 아무튼 요시미는 낫는 것에만 전념해.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라인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신장병으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치료하면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둘러 달려와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크게 아파본 게 처음이라 정말 많이 걱정했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안일이랑 에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요시미는 낫는 것에만 전념하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후미야키 씨. 저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후미야키 씨에게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잠시 후 저는 검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너 혹시 요시미 아니니? 아이코, 여기서 다 만나네? 그 간호사의 이름은 나가타 아이코.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와 아이코는 같은 반이었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사이가 좋던 친구였습니다만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제 남친과 아이코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보게 된 거죠. 즉 친구한테 남친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저희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넌 얘가 내 남친인 거 알고도 꼬셨지? 왜 그랬어? 뭐? 놓친 사람이 잘못이지. 쟤도 너보단 내가 더 좋다고 했어. 여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을까? 나쁜 전 남친은 물론 아이코도 인간성이 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만 있으면 괜찮았던 건지 여자친구들이 없어도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이코를 따돌린 건 아니었고 그냥 멀리했을 뿐이었죠. 근데 그 이후 아이코와 전 남친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금사빠였던 아이코는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랑 사귀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아무튼 골치 아픈 애였어요. 저는 그런 아이코를 극혐하게 됐고 졸업할 때까지 그녀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이런 애를 병원에서 다시 만나다니. 저는 아이코의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코를 극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코 같은 애가 간호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 야, 오늘 진짜 깜놀했어. 이런 데에서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너 내 라인 어떻게 알았어? 정없게 너무 그러지 마. 친구한테 물어봤어. 아 그래? 나도 좀 놀랐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졸업식인가? 2학기부터는 말도 거의 안 했었지만. 아, 맞다. 그때 내가 네 남친을 뺏어갔었지? 그래서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는 거야? 그렇지 뭐. 그치만 거의 10년 전 일이잖아. 걔랑은 바로 헤어졌어.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을 일도 아닌데. 그건 그래. 어른답지 않게 굴어서 미안해. 그래. 나도 한자가 무뚝뚝하게 굴면 싫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아, 근데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 너 결혼했다며? 1년 전에 했어. 게다가 남편분이 사장이라던데 진짜야? 맞아. 일하다가 알게 됐어. 어이, 짱인데. 넌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내가 이런 소식엔 좀 빠삭하지. 이제 곧 소등 시간이네. 아, 그래. 푹 쉬어. 아이코와 이런 라인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아이코 말대로 10년 전 일이긴 하죠. 저는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시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아이코가 먼저 해서 좀 짜증났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계속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지내면서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아이코에게 쌓인 옛날 감정은 잊기로 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은 언제 오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글쎄, 지금 일이랑 육아로 엄청 바쁘거든. 자꾸 저희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한편 저희 남편은 제 말대로 일과 육아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이라 저희 엄마와 베이비시터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엄청 버거울 겁니다. 입원 기간이 2주가 지났을 땐 이미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편도 덩달아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엘이랑 일에만 전념해줘요. 그럴 순 없지. 너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괜찮아. 날 도와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 사실은 남편에게 이 말을 하기 전 저는 제 동생에게 라인을 보냈습니다. 유타, 오랜만이야. 누나, 라인해도 괜찮아? 계속 누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는 건 누나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네? 엄마한테 들었어. 괜찮아? 마침 나도 내일쯤엔 누나 보러 가려고 했었어. 치료는 순조롭게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고민이 있어서. 고민? 나 대신 남편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것 같아서. 아, 엄청 바쁘신 분이니까. 그치? 그래서 적어도 내 병간호 정도는 쉬게 해주고 싶어서. 잠깐만, 그럼 나보고 누나 병간호를 하라는 건가? 눈치가 빨라. 역시 내 동생. 아, 나도 좀 바쁜데. 너 요즘 일 없다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다며. 엄마는 괜한 소리를. 아, 반년 전에 내가 빌려줬던 10만 원 아직 안 갚았더라. 2년 전엔 용돈으로 20만 원이나 줬었는데. 아이, 내가 출세하면 갚는다니까. 그럼 이자 갚는 셈 치고 누나 좀 도와줘.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요.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내 동생 유타는 프리 카메라맨입니다.
그렇다곤 해도 돈이 잘 안 벌려서 항상 저나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유타가 집에 돌아왔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이럴 때 동생 덕 좀 보자는 생각으로 동생을 불러냈던 겁니다. 이렇게 제 병간호는 동생이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일과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죠. 누나에게 빚이 많았던 동생은 곧바로 제게 달려와 줬어요. 심심해하실까봐 만화랑 게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좀 투덜거리긴 해도 의외로 성실하게 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조금 모자란 친구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귀여운 동생이랍니다. 그동안 치료도 다 받을 수 있었고 이번 기간도 다 끝나갔습니다.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야. 에리도 엄마가 빨리 보고 싶대. 코시국 때문에 면회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상통화로라도 우리 딸 보여줘서 고마워요. 에리가 엄마 얼굴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 빨리 퇴원일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맞아. 나도 빨리 퇴원해서 에리를 안아주고 싶어요. 퇴원일이 정해지면 나도 알려줘.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후미야키 씨와 라인을 주고받으며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아이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코. 웬일이야? 갑자기 미안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어.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미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기분 나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난 네 남편이랑 잤어? 근데 어제 내가 임신인 걸 알게 됐지 뭐야? 라는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짓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해. 하지만 곧바로 그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임신? 우리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 맞아. 그니까 아내자를 양보해줘야겠어? 네 남편도 내가 좋대. 이런 사적인 이야긴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 정관 수술했어. 뭐야? 맞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정관 수술을 결심했어요. 사실은 제가 딸을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고 갔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리만 잘 키우자며 본인이 정관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즉 남편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금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생각난 대로 막 말하는 거잖아. 있잖아. 유타 씨는 분명 날 책임져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분명 유타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동생의 이름인데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줄래? 그래, 나와 유타 씨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지. 그녀는 자칭 내 남편 유타와 사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코는 병실을 나가는 유타와 딱 마주치게 됐는데 혹시 요시미의 남편분이세요? 저는 요시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나가타라고 합니다. 라며 내 남편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꾸준히 병원을 왔었으니까. 항상 네 병간호도 해주던데 네 남편이 아니면 뭐겠어? 사실 저와 동생은 서로 얼굴이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늙어 보이긴 해요. 남편은 육아와 일 때문에 초반에 몇 번 병문안을 온 뒤로 온 적이 없습니다. 뭐 동생이냐고 묻는 것보단 남편이냐고 묻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했죠. 그건 그렇고 그 말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제 바보 같은 동생 녀석은 항상 저희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미의 남편 유타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뭐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것 같은데 아이코는 이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코는 매번 유타에게 말을 걸었대요. 그렇게 그녀의 계획대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잠까지 자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둘은 침대 위에서까지 자기야, 요시미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 줄 거지? 그래 그러자. 이런 대화도 했었대요. 옛날부터 성욕이 강했던 제 동생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자랑 자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질리면 잠수도 타는 그런 놈입니다. 전 여친들이 저를 찾아와서 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아무튼 아이코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동생의 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줬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제 진짜 남편을 본 적도 있었지만 뭐? 그 사람은 너희 아빠 아니었어? 남편의 나이가 47살이니 저희 부부의 나이차가 좀 많긴 하죠. 사장님인지라 나이도 꽤 들어 보여서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종종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아이코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럴 수가? 그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틀림없이 내 동생 알겠지. 세상에! 지금 당장 동생 좀 불러줘!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은 엊그제 동생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원래도 카메라맨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개는 발전도상국이나 정글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러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오면 닥치는 대로 원나잇을 하다 갑니다. 아이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사부인의 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큰 충격으로 파랗게 질린 아이코. 참 안쓰럽긴 했지만 그건 그거고. 있잖아, 내 동생이랑 헷갈렸다고는 해도 입원한 환자의 남편을 꼬시려고 한 거야? 그냥은 못 넘어가. 병원 측에 민원 넣을게. 잠깐만, 나 좀 봐주라. 아직까진 지울 수 있는 시기란 말이야. 임신 놓고 어쩜 그리 무책임할 수가 있어? 울부짖는 아이코. 그런 그녀에게 동정의 마음 따윈 없었습니다. 저는 퇴원하기 전 병원장에게 직접 아이코의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사실은 그녀도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 이번 사건은 병원에 쫙 소문이 났고 물론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계획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도 사장 부인이 되기만 하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대는 사장도 아니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답도 없는 그런 남자. 다만 뱃속 아이에겐 아무런 죄가 없고 무엇보다 그 상대가 제 동생이라는 거였죠. 어느 정도 저희도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의논 후 아이의 낙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동생이 귀국하면 아주 혼주를 내줄 생각입니다. 만약 아이코가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이를 대신 키울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코는 거부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남편의 이혼 요구와 함께 많은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아, 에리.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겨우 3개월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많이 컸다. 한 살일 땐 정말 폭풍 성장하는구나. 앞으로는 우리 떨어지지 말자. 네. 근데 아이코 씨는 왜 나를 꼬시려고 했던 걸까? 사장이긴 해도 그냥 아재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걔가 남의 남자한테 자주 눈독을 들이긴 했어요. 저도 걔한테 한번 남친을 뺏긴 적이 있었고요.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는 건 본인 삶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겠지. 그런 걸까요? 왜냐면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서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 내가 정말 멋진 남편이랑 결혼했네요. 행복해요. 그리고 유타가 귀국하면 제대로 주의를 줘야겠어. 걔야말로 정관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제가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를 지우게 된 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후 우리의 끈질긴 연락 끝에 유타는 반년 후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섭게 혼쭐이 난 후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정관 수술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일본에서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남편 회사의 청소부로 유타를 고용했어요. 이번 사건은 아이코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유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후 아이코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동생 유타라도 사람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30살이다. 이건 2년간 내가 근무했던 최악의 악덕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2년 동안 진짜 존버했다 나 자신. 아타루,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열심히구만.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무슨 소문이요? 영업일이든 사무일이든 뭐든 열심히라고 말이지.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네한테 거는 기대가 크네.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야시타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럼 푹 쉬어야지.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그치만 서류 정리를 아직 다 못 끝냈는데요. 그건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서류보다도 자네 몸이 더 중요하니까. 일이야 감기가 나오면 열심히 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내 가족이니까. 사장님. 걱정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어요. 이 회사는 일대 사장님께서 세우신 회사다. 소시 쪽에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신다. 그래서 서로 가족 같고 참 이상적인 회사였다.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되다니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내 말이 악덕 기업이 특실되는 요즘 세상에 화이트 기업에서 일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내가 입사하고 5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사장님이 쓰러지셨대. 쓰러지셨다고?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옮겨지셨대. 지금 병원에서 전화가. 진짜? 지금 의식도 없으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하나님, 부처님, 사장님을 살려주세요. 사장님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사장님은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사장님, 저희만 두고 가지 마세요. 저희가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아직 사장님께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사장님은 인망이 높으셨기 때문에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의 부고 소식에 슬퍼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때 울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뻔뻔스러운 태도로 영정사진을 노려보던 남자. 이게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사장이다. 네,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떠셨는지는 몰라도 난 나만의 방식이 있어. 네. 아버지가 엄청 잘 대해줬던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는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사장님 장례식에 왔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길래 대체 누군가 했었는데 설마 친아들이었다니. 새 사장으로 취임한 건 사장님의 아들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놀기만 해서 취업도 못한 듯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회사를 맡기겠다는 건지 의문투성이었다. 이건 훗날 들은 이야기인데 사장님이 이 회사를 세운 것도 아들을 위해서였다. 본인이 남겨줄 수 있는 건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후계자로 정해두고 아들이 싫다고 하면 직원들과 상의해서 사장을 정하라고 유서에 남겨둔 듯했다. 사장님을 믿고 존경하지만 이 판단은 실수하신 것 같다. 적어도 사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르치셨어야지. 이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한폭탄을 주고 가신 거나 다름없었다. 취임 첫날부터 직원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적중했다. 새 사장님은 난폭한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셨다. 앞으로 직원들을 소수정예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필요 없는 사람은 자르겠다는 말이다.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내 경영 방침에 토달지 마. 하지만 너 잘리고 싶어? 난 사장이라고. 죄송합니다. 널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네. 조용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빨리 일이나 해. 그 얘기 들었어? 사쿠마 씨가 해고당했대. 뭐? 왜? 업무 속도가 느리다고. 느린 게 아니고 신중을 가하는 거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쿠마 씨의 업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거래처 평판도 엄청 좋았다고. 사장님은 업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쿠마 씨는 초창기 멤버셨는데. 그래서 더 눈밖에 났던 것 같아. 뭐라고? 전 사장님과 본인을 비교하는 게 싫었나 봐. 아마 전 사장님과의 사이도 예전부터 계속 안 좋았을 거야. 그럼 사장님 회사를 왜 물려받은 거냐고. 젠장. 사장님한텐 이 회사가 굴러들어온 호박이었겠지. 취직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 유산에 회사까지 본인 몫이 된 셈이니까. 아, 최악이다 진짜. 그리고 새 사장님은 괜한 트집을 잡으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해고시켜버렸다. 물론 방귀를 들고 거역하는 직원들도 말이다. 그 결과 30명이었던 직원이 18명까지 줄어버렸다. 나와 남겨진 직원들 모두 절망하고 말았다. 30명이 하던 일을 18명이서 나누자 업무량이 늘었다. 내가 왜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하냐고. 이번 달은 하루밖에 못 쉬었어. 주 7일 근무에 저녁 늦게까지 야근. 그런데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야. 화이트 기업에서 갑자기 찐악덕 기업이 되다니. 나 그냥 여기 관둘까? 그러지 마. 아타루는 더 다녀보려고? 전 사장님께 신세진 것도 있으니까 끝까지 일해보고 싶긴 해. 그치만 근데 진짜 전 사장님의 친아들 맞아? 전 사장님이 예전에 일이 너무 바빠서 아들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그냥 오냐오냐 키우셨던 건가? 그마저도 사춘기 때 집을 나가서 거의 절연 상태였지. 그래서 직원들을 정말 예뻐하신 거야. 직원들을 정말 아끼셨다면 이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았어야 했어. 내 말이. 야 미야시타, 너 뭐 하는 거야?
거래처 담당자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뭐? 요즘 시대에 감사 편지를 직접 쓴다고? 네, 전 사장님이 직접 써야 마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런 건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야. 감사 인사는 메일로도 충분해. 하지만 거래처 분들도 미야시타의 감사 편지를 좋아하시는데요. 뭐야 너? 얘 실드 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허튼 짓 하면 해고야. 허튼 짓이라니. 미야시타 씨, 그런 일로 우울해하지 마. 전 사장님은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셔서 좋았는데. 나도 미야시타 씨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정말 미야시타 씨의 글은 예쁘고 따뜻해. 따뜻하다고? 미야시타 씨가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라 글도 그런 거야. 아타루 너무나 다정하다. 내가 다정한 걸 이제 알았다니. 전부터 알고 있었어. 힘든 일을 함께하는 동안 동기인 미야시타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고 우린 사귀게 됐다. 뭐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할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여친이라는 절대적인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도 여친과 함께 풀면서 어찌어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의 괴롭힘과 독재 경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이번 연도부턴 보너스를 없애겠다. 네? 왜요? 우리도 경영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 보너스만 믿고 주택대출 받았는데 어떡해. 보너스가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주 7일 근무에 막차까지 일하고 첫 차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뭘 더 열심히 해란 말입니까? 뭐야, 또 너야?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사장님, 회사 돈으로 고급 외제차 뽑으셨죠? 그것도 몇 대씩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룸사롱도 다니시잖아요. 그건 필요 경비잖아. 그런 것도 몰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좀 더 직원들을 위한 경영을 해주십시오. 닥쳐. 넌 내일부터 창고 일이나 해. 네? 나는 회사 업무 중 가장 힘들다는 창고 일을 하게 됐다. 평소 이 일은 알바생들이 하는 육체 노동이지만 나는 사장님을 열받게 한 대가로 창고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아타루 괜찮아? 괜찮아. 내가 체력 하나는 자신 있거든. 근데 너도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아이고 어리야. 아타루. 어리나 같다. 결국 허리를 다친 나는 이틀간 회사를 쉬게 됐다. 3일 후 직장에 복귀했는데 예상대로 사장님의 극대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 어디서 땡땡이를 치고 있어? 정말 허리를 다쳤어요.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딴 거 가져와봤자 산재 처리는 안 해줄 거야. 업무 도중에 다친 건데요? 이틀간 땡땡이 친 만큼 월급에서 깔 줄 알아. 네? 불만 있어? 싫으면 관두던가. 널 대신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잘 들어. 너희를 대신할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 싫으면 관둬. 더는 못 참아. 일단 악덕 회사는 그만두자. 이 회사 말고도 더 좋은 회사는 얼마든지 있어. 아타루, 우린 최선을 다했어. 지금 관둬도 전 사장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은혜는 갚을 만큼 갚았어. 그래 맞아. 나도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 나랑 같이 관두자. 그래. 쇳불도 당김에 뽑으랬다고? 다음날 우리는 사직서를 가지고 사장실로 들어갔다. 오늘부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뭐? 싫으면 관두라면서요. 그래서 관두려고요. 참나, 내 말에 토나다는 건방진 직원놈이 관둔다니 속이 다 시원하구만. 너희가 관둬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퇴직금은 없어? 애초에 기대도 안 했던 거라 괜찮습니다. 인수인계 노트는 여기에 두고 갑니다. 이건 제가 다 담당하던 일들입니다. 이건 제 업무들이고요. 뭐야 이 서류들은? 모르셨어요? 보통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이 정도예요. 관둔 직원 수만큼 한 사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소수정의 방식이니까요. 저희를 대신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면서요? 그럼 빨리 꺼져!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마지막까지 태도가 아주 불량한 놈들이구만. 빨리 나가! 이렇게 우리는 그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회사를 관뒀다는 소식을 들은 거래처분이 다른 회사를 소개해 주신 것이다. 요즘 그 회사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이 걱정했었어요. 직원 수가 적어도 소수정에 훌륭한 분들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후임으로 온 사장이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렇게 저희 둘 다 채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와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회사를 관두자마자 바로 다음 직장이 정해졌고 덕분에 돈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쉬어보는 토요일 주말. 이런 오후 시간에 데이트를 해보는 건 처음이네. 사귀고 나서 계속 바빴으니까. 쉬는 날이 있어도 하루 종일 자느라 바빴지. 항상 수면 부족이었으니까. 내 말이 토요일에 만나서 하는 영화 데이트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네. 진짜 나도 좀 두근거려. 근데 있잖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진짜 짱인 것 같아. 주 2회 휴무에 야근 수당에 보너스까지 나오잖아. 뭐 그게 기본이긴 한데. 그건 그래. 근데 왠지 전 사장님 계셨을 때가 생각나서. 그러게. 그래도 이제 그 회사는 잊어버리자. 지금 회사는 우리가 사랑했던 예전의 회사가 아닌걸. 그래, 맞아. 우리를 채용해준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했던 시간들을 마음껏 만끽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마모토 아타루시 전화가 맞습니까? 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고요. 사이토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갑자기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야마모토 씨가 이전에 다니셨던 회사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를 관둔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사장님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설마 사내 괴롭힘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못 참고 들고 일어났구만. 그래서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사장님의 폭언 등의 증거 혹은 증인이 되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군요. 부디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만 그 열악한 환경을 도망쳐 나온 일이 항상 마음에 쓰였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정말로 기뻤다. 그 후 변호사는 우리가 관둔 후의 회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우리가 관둔 후 우리가 하던 일을 신입사원한테 알려줄 시간조차 없었다고 한다. 애초에 우리 업무를 신입이 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카오스 상태였다고. 거래처는 점점 계약을 끊어갔다. 그러자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극대노하셨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본인의 유흥비용은 모두 경비 처리했다고. 점점 열악해지는 근무 환경에 직원들은 짜증이 났고 관두는 사람도 속출했다. 하지만 어차피 관둘 거 고소라도 하자며 다들 들고 일어난 거라고 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빨간 신호등이라도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언젠간 나도 그 악덕 사장을 참교육하기 위해 사장의 폭언들을 녹음해뒀고 진단서 같은 증거 기록도 남겨뒀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던 참이었는데 내 증거들을 본 변호사도 날 칭찬했다. 그리고 집단 소송의 결과는 완벽한 우리의 승리였다. 나는 잔업수당, 사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퇴직금 등으로 총 500만 엔을 받아낼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나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대박인데? 우리가 받은 돈을 합치면 1000만 엔이야. 나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악덕 사장의 죄가 사라지진 않아.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그래. 앞으로 그놈에게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해줘야 계산이 맞지. 이런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되면서 그 회사도 순식간에 부도가 나버렸다. 또한 회사 경비로 구입한 외제차, 맨션 등 모든 재산을 차압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사장은 행방불명돼 버렸다. 나는 전 사장님을 존경하고 있다. 하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육아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일을 통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은 편견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장님께 성묘를 가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정도는 꼭 드리고 와야 할 것 같다. 그로부터 1년 후 전 사장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을 때 나는 큰맘 먹고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결혼식에 쓰기로 했다. 물론 직장 동료들도 다 초대해서 멋진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 돈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이왕 올리는 거 악덕 사장한테 시달린 동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동료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모두들 성실한 근무 태도를 인정받아 이직할 때도 수월했다고 한다. 우리처럼 거래처에 입사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선배들을 따라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많은 분들이 믿어주셨던 정말 멋진 회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게 너무너무 분했다. 나 꿈이 하나 생겼어. 그 꿈이 뭔데?
나도 회사를 세워서 사장이 되는 거야. 전 사장님이 내게 알려주셨던 것들을 나도 젊은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너무 멋있다.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하지만 하지만 후계자 결정은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것. 이건 사원으로 정해둘 거야. 찬성. 야마모토 아타루 사장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